안녕하십니까, 주식공선생입니다. 이번에 함께 공부해볼 주제는 내가 사면 고점, 내가 팔면 저점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의 내용은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 신기하게도 누구나 겪고 있고 지금 현재도 늘 있는 일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당연한 사항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우리의 주식을 낮은 자리에서 싸게 뺏으려고 하고, 또는 누군가는 높은 가격에서 자신들의 주식을 팔기 위해 우리를 총알바지로 이용하여 주식을 떠넘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황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뉴스나 찌라시와 같은 소문은 우리의 눈과 귀를 멀게 하여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주식도 누군가 안 좋다고 소문을 내고 뉴스를 만들어내면 처음엔 아무렇지 않은 우리의 마음이 실제로 주식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있다면 마음이 흔들려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팔게 됩니다. 또 어떤 주식을 높은 자리에서 누군가 좋다고 소문을 내고 뉴스를 뿌리고 실제로 올라가는 주식을 보고 있다면 오르기 전에 낮은 가격에선 사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던 주식을 자기도 모르게 머리보다 손이 먼저 가서 매수 버튼을 누르고 있을 겁니다. 이러한 사항을 내동매매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매수하게 된 주식은 얼마 오르지 못하고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계좌는 병들어 고통받고 썩어가게 되는데, 이러한 일들이 자주 반복된다면 여러분들의 계좌는 머지않아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차트로 돌아가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과거에 코로나 때, 팬데믹 때 보시면은 급격하게 이렇게 주식이 빠졌던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슈였죠. 그리고 나서 코로나가 해결이 되지도 않았는데도 주식은 다시 빠졌던 자리보다도 훨씬 더 높게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자, 여기서 느끼는 것들은 이 구간에서 분명히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돌면서 마치 지구가 멸망할 것처럼 좋지 않은 뉴스들로 온갖 세상에 뿌려졌었죠. 그리고 나서 주식은 갑자기 이렇게 쭉 빠졌었는데요. 자, 이때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매도하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이때 어쩔 수 없이 반대 매매가 나와서 어떻게 보면 주식을 털렸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매도한 분들이 참 많았죠. 어떻게 보면 흔히 이제 뭐 깡통 찼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주식은 이렇게 무럭무럭 올라갔죠. 새로 들어온 분들은 이 자리에서 새로 들어온 분들은 아마 주식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참 주식이 쉽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실 수 있는데요. 진작에 주식을 갖고 있던 분들은 이렇게 빠지면서 참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죠. 그러고 나서 현금인 분들은 다시 이렇게 회복을 하였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아마 이 자리에서 많은 손해를 보았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은, 자, 보시면 이 종목이 아무런 그런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수급 자체가 빠져나가니까 주식이 이렇게 급격하게 이탈하는 모습이 나는데요. 잘 보시면은 앞전에도,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빠진 이 구간도 상당히 하락이 깊었죠. 이 구간도 마찬가지고. 근데 왜 유난히 이 구간에서만 우리가 공포가 더해졌을까요? 자, 이것은 많은 종목들이 이때 그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고 좋지 않은 뉴스가 나왔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서 아마 공포가 더 두세 배로 이제 늘어났을 텐데요. 그리고 나서 보시면은 주식은 이렇게 쭉 올라갔습니다. 자, 보시면 이 구간에서 지수 자체도 올랐기 때문에 우리는 지수로 하면은 뭐 삼성전자라든지 뭐 SK하이닉스, LG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요. 자, 이 구간에서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차트랑 가장 유사한데요. 자, 이 구간에서 뭐 삼성 같은 경우는 뭐 애플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뭐 이슈를 내보내면서 이 구간에서 다 털어먹고 세력들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모습이 있는데요. 그때 당시 아마 그 반도체도
재고가 부족하다고 하면서 엄청 바쁘게 뭐 돌아간다는 식으로 이렇게 많이 나왔던 구간인데요. 지금 구간에서는 참 그런 거와 상관없이 주식이 이렇게 쭉 빠졌죠. 삼성전자로 따진다면 이거는 지수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 구간도 마찬가지죠. 대부분 종목들이 코로나 관련주 아니고는 다 이렇게 빠졌던 구간이에요. 자, 멀쩡히 잘 가던 종목이 급격하게 쭉 빠졌어요. 자, 이랬을 때 우리는 뉴스에 좋지 않은 뉴스 때문에 우리는 저가의 주식을 털리게 됐다. 그렇게 표현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높은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갈 거다 이렇게 옆에서 부추기고, 또 뉴스는 뭐 개미 동학운동 이렇게 막 외치면서 많은 수급들을 유입시키면서 꼭대기에서 흔히 이제 양털깎기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털이 수북히 쌓여야 양털을 깎잖아요. 만약에 조금씩 털이 생겼을 때 자랐을 때 깎으면 양털이 또 자라니까 귀찮으니까 한 번에 수북히 쌓였을 때 양털을 깎는다 그래서 양털 깎기라고 표현하는데요. 자, 요 구간이죠. 자, 요 구간에서도 저희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경험이 있어서 그랬는지 요 구간에서는 절대로 주식을 매도하지 말고 오히려 삽시다 그러면서 요 밑에서는 분할 매수하면서 버티자라고 이제 표현했고, 자, 올라왔을 때는 솔직히 요 구간에서는 우리가 그 추매한 것들은 요런 데서 덜어냅시다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한번 내려갔다 갈 줄 알았는데 그냥 주식이 올라갔죠. 그러고 나서 요 구간에서는 이제는 양털깎기 구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수익 내는 구간은 끝났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부터는 공부를 열심히 합시다 했는데요. 자, 그러고 나서 빠졌어요. 어쩌다 보니까 그런 흐름들이 맞아떨어졌는데요. 오늘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러니까 뉴스는 우리의 눈과 귀를 멀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최근에 삼일제약 같은 경우 윗꼬리가 상당히 많은데요. 자, 이게 크게 봤을 때는 이렇지만 이렇게 본다면 계속 뾰족뾰족 이렇게 주고 나서 이런 거 줄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는 모습들이 있죠. 그러니까 지나고 보면 참 쉬운데요. 자, 이런 모습들이 왜 나올까라고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일단 기술적인 분석에서 봤을 때는 여기가 저항단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앞전에 이런 매물들을 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모습들이 나올 수 있는데요. 이때 뉴스가 한 번씩 나오는 거예요. 뉴스가 나오니까 번쩍 올랐다가 가라앉고, 또 뉴스가 나오니까 번쩍 올랐다가 가라앉고, 올랐다가 가라앉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날 올라가겠다 생각해서 추격을 매수했으면 또 윗꼬리 달고 떨어지고 또 손절 물량 받아내고, 또 올라가면 손절 물량 또 받아내고, 이렇게 이제 반복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흐름에서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이런 구간에서는 매수를 안 하면 되고 매도를 하면 되고, 이런 데서는 매수를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나고 보면 참 쉬운데요. 자, 요 구간까지 봤을 때는 참 어려운 구간일 수 있는데, 자, 이쯤 되면 그냥 이렇게 한번 그려봤을 때 어느 정도 패턴이 그려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공부를 해보신다면 이런 박스 안에서 종목이 흘러가는구나, 또는 살짝 이렇게 선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구나, 이제 여러분들이 가상의 선을 긋는다면 이 구간에 왔을 때 무조건 매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저점 매수할 때는 이런 캔들의 저점 모양이라든지 오일선, 도지 모양, 올리고 오일선, 이런 식으로 흐름이 나왔을 때만, 바닥 신호가 나왔을 때만 매수를 한다 했고, 그러니까 앞전에 발바닥에서 사지 말고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팔아라, 이제 그 내용 있잖아요. 그 내용대로 하신다면 충분히 이런 자리에서도 매도할 수 있고, 이런 자리에서 매수했다가 매도하고 이런 데서 보면은 우리가 돌렸을 때 이런 도지 모양 앞전에 유튜브에 올려드렸었는데요. 그리고 앞전에 이런 박스 그림이라든지 추세 같은 거,
이런 자리에서 매도를 하시면 되겠죠. 얼마든지 이런 기술적 분석이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으려면 아무래도 경험도 있어야 되겠고 여러분들이 차트 공부도 많이 하셔야겠죠. 그리고 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올라간다고 쫓아가면 안 되는 거죠. 올라간다고 쫓아가는 사람들은 보시면 단기간 이렇게 20% 맞는 거죠. 단기간 이렇게 20% 30%이 꼭대기에서 몰린 사람들은 거의 30%. 그러면 여러 구간에서 다 손절하기 때문에 갖고 있는 사람들은 또 있을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이 사람은 처음부터 여기서 소비 중으로 넣고 내려간다면 뭐 추매 이런 식으로 해서 평단을 처음에 여겼던 분들이 평단을 이 아래로 맞춰야겠다. 이제 계획적인 매매는 다른 거죠. 단타를 했을 때 단타로 들어가는데 이런 데서 물려갖고 여기서 손절하고 물려서 손절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거꾸로 하시면 계좌가 순식간에 녹아버리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지지선에서 사서 이런 상단에서 꼭 이런 데가 아니라도 이렇게 절반을 한번 더 나눠봐서 요 위로 올라온다면 이런 데서는 팔아볼 수 있는 거죠. 욕심을 내려놓으시고 또 내동을 하지 마시라는 거죠. 항상 우리는 지지선 여기서도 무조건 닫는다고 사는 게 아니라 바닥 신호가 나와서 우리가 캔들 최소 5일선이라든지 회복을 한다면 매수를 했다가 여기 이탈하면 손절, 전 저점 대응. 우리가 앞전에 유튜브에 올려드린 내용인데요. 자, 이런 내용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매도는 마찬가지예요. 꼭 이런 데서 꼭 정확하게 매도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 구간만 올라온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익에서 무조건 처음부터 여기서 끝까지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 구간에서만 나는 이 구간에서만 매수했다가 매도를 하겠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여기가 이제 박스라고 했을 때 여기 안에서 또 작은 박스를 그으셔서 꼭 끝까지 갖고 가려고 하지 마시고 요 근처 오면은 매도하면 되고 요 근처 오면은 매수가 아니라 여기서 매수가 아니라 올라왔다가 5일선이라도 이런 데서 발바닥에서 사는 게 아니라 무릎에서 발바닥에 사는 게 아니라 무릎에서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서 매도는 머리 꼭대기에서가 아니라 설명드린 것처럼 어깨 구간 물론 여기 같은 경우는 박스 아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급하게 올라간다면 매도가 맞겠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끝까지 갖고 간다기보다는 요 정도 오면은 분할 매도하면서 갔다가 물론 더 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거는 우리가 이런 욕심을 버리셔야 수익을 내실 수 있고요. 항상 수익만 난다고 해서 수익이 날 때만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기회비용을 얻기 위해서라도 손절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뭐 손절이 어렵다면 분할 매수를 잘 하시고 이렇게 이격이 갑자기 벌어져서 주가가 분봉해서 갑자기 올라가는 종목들은 추격을 하지 마시고 항상 단타를 하실 때는 분봉도 중요하지만 일봉도 중요하고 주봉 월봉도 뭐 가급적 뭐 참고를 하시면서 이렇게 패턴을 발견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목 안에서 패턴을 발견하셔서 물론 이렇게 매집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얘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것은 나중 문제고 우리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구간에서는 매수를 하지 말고 매도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구간은 매수 구간이다. 그러니까 오늘 주제는 내가 사면 고점, 내가 팔면 저점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했는데요. 반대로 하시면 되잖아요. 내가 사면 여기가 저점이 되는 거죠. 저점에서 사갖고 나는 고점에다 판다. 근데 이게 왜 안 되냐면 올라가니까 여기서는 거래량도 없고 조용하니까 관심도 없던 것들이 뉴스가 나오고 올라가면 이번엔 가는 거 아니야? 따라갔다가 물리고 따라갔다가 물리고 따라갔다가 물리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손해를 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사는 구간은 지지선에서 사는 연습을 해보자. 그리고 또 저항에서 파는 연습을 해보자.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렇게 종목들 공부 같이 하고 이렇게 상담을 받아보면 더 올라가는데 왜 팔았냐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당연히
팔고 더 올라가면 좋은 주식을 내가 잘 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아깝다. 근데 아까우면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너무 미련을 갖고 그 종목을 또 올라간다고 또 살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는 예를 들어서 또 다른 관점에서 주가가 또 다른 관점에서 이런 지지선이 있다면 또 다른 관점에서 매수는 해볼 수 있지만 어정쩡한 구간에서 이런 구간에서 여기서 매수를 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죠. 그리고 우리는 이런 낮은 자리에서만 물론 요 구간에서만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크게 또 차트를 살펴봐야겠죠. 큰 차트를 또 살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무조건 뭐 여기만 보고서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크게 내려오느냐 또는 차트가 뭐 여기서 예를 들어서 크게 작전을 해먹고 내려오는 차트인데 이런 모습이 나온다 그랬을 때는 이런 지점이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가가 여기서 굴러서 내려오는 것들은 여기서 잠시 멈췄다가 또 굴러 떨어질 수가 있어요. 누군가 아래서 강하게 올려주는 힘이 여기서 생겨나지 않는다면 가던 길을 가게 돼 있는데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관성작용에 의해서 가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더 내려가지 않고 주가가 올라간다면 이때부터는 흐름이 다시 또 상방으로 돌아설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오늘 내용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내가 사면 고점, 내가 팔면 저점을 내가 사면 저점이었구나 또는 내가 팔면 고점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데요. 그때는 반드시 우리가 이런 패턴이라든지 또는 뉴스나 뭐 이런 것들에 속지 마시고 그러니까 차트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경험을 많이 쌓으시고 또 하나는 욕심과 절제 이것만 잘 하신다면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내가 파니까 고점, 내가 무서워서 파니까 저점이네, 내가 파니까 꼭 가더라 하면서 내가 팔면 꼭 더 가고 여기서도 내가 팔면 꼭 저점이다 이런 분들 이런 내용들만 그러니까 이런 채널 이런 박스 구간에서만 매매를 단타를 하더라도 이런 구간에서만 연습을 조금 더 하시면 아마 그런 습관들이 조금 더 줄어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내용은 그렇게 뭐 다른 기법이라든지 이런 설명을 못 해드리는데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내용일 수 있어요. 근데 하지만 우리가 지켜지지 못하는 내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 많은 기법은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많이 필요는 없는데요. 한 가지만이라도 잘 하신다면 기계적으로 잘 하신다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잘 하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돈을 걸고서 아무래도 내 소중한 금액이 까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손절하는 것도 어렵고 또 반대로 또 올라가는 종목 수익을 내야 되는데 나만 또 수익이 안 날까봐 다른 사람들은 수익을 다 내는데 급등주에 쫓아가다 보면 또 얼마 올라가지 못해서 수익인데도 매도를 못하고 또 손실이 나면 또 매도를 못하고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손절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는데요. 그런 분들은 꼭 이렇게 박스 안에서 이 박스 공부, 이 채널 안에서 이런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셔서 꼭 패턴을 찾으셔서 이 종목의 특성을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매매를 하시면 다른 기법이나 이런 내용들은 유튜브에 많이 올려드렸으니까요. 그런 거 참고해 보시고 아무튼 이제부터라도 내가 사면 저점, 내가 팔면 고점 이렇게 꼭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